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100마디 말보다 우리 어른들이 남을 위해 나의 불편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더 큰 울림과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계속 개선하는 한편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방역수칙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총 확진 환자 수는 49명입니다. 거의 모든 확진자인 48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내의 종교 소모임과 학원 등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엄중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해서 수도권 주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말까지는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점, PC방, 학원 등의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말까지가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다중이 자주 찾는 실내 체육시설과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운동복,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토록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활용 가능한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는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을 대비해서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에 활용 가능한 방역수칙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는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에서 방역관리자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오늘 배포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고 공동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부서별, 사업장별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시설과 이용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침의 이행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장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월 1일 본격적인 어린이집 등원이 시작된 이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내의 감염관리 차원에서 매일 2차례 이상의 발열 검사, 자주 접촉하는 물품에 대한 소독, 집단 활동의 자제와 급 간식 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등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증상 아동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이나 교사가 동행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등원일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감염이 우려된다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게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자에 대한 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몇 번의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초기 방역 조치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적인 그 전파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라는 이러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특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셨던 점이 QR코드를 본인의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 QR코드 생성 기능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그 가입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숙달되지 않았던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현장에서의 불편이나 시간 지연을 호소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고 현장의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현재 요 QR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이외의 다른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그 QR 코드 생성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보다 좀 폭넓게 그리고 용이하게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소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좀 현장에서의 수고나 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그 수기로 그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거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보다 오히려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근거는 하나는 본인이 QR코드를 생성을 하면 이 QR코드에 대한 인적사항은 QR코드 제공 업체에서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느 특정 장소를 방문을 해서 접속을 통해서 이용 시간이 입력이 되면 그 정보는 저희 국가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만 갖게 됩니다. 만약에 감염 확산 사례, 감염 발생 사실이 밝혀져서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요청에 의해서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플랫폼 제공업체의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의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결합돼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특정인이 그 시설을 방문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기로 기록에 의해서 연락처를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남기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플랫폼 제공업체는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정보를 결합해야지만 이러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안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보도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